어느 서커스단의 홍보 벽보입니다. 흥미로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벽보를 보고 레슬러 같은 우람한 책을 가진 남성들이 어느 한 서커스단 앞에 줄을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어린 침팬지를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침팬지는 자신의 송곳니를 쓰지 못하게 커다란 입마개를 했고 나중에는 투박한 가죽 장갑까지 끼게 됩니다. 어느 한 침팬지가 한 도전자의 코에 손을 넣고 그 코를 찢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른 침팬지가 나온다면 아마 도전자 인간의 허리는 부러졌을 겁니다. 우리는 몸도 약하고 느립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어린 침팬지조차 우리를 손쉽게 제압합니다. 나무도 쉽게 타지 못하고 치아도 너무 작습니다. 창자도 짧아 조리한 음식에 의존해 살아갈 수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지구의 규칙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이 한 종의 유인원은 약 7만 년 사이에 지구 생태계를 유례없는 방식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오늘은 이 유인원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를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물론 아담과 이브가 존재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개과, 고양이과, 코끼리과 이처럼 같은 과에 속하는 동물들은 동일한 존재의 후손입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과에 속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존재가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일단 이 단어의 뜻은 호모라는 과 속에 사피엔스라는 종의 일원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아프리카에서 첫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생겨납니다. 남쪽의 유인원이라는 뜻을 지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북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까지 정착하며 또다시 진화를 시작합니다. 몇몇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아시아 지역은 호모 에렉투스, 동아프리카 쪽에서는 호모 루돌펜시스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생 인류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도 이들과 함께 생겨납니다. 하지만 사피엔스가 먹이사슬 생태계에서 위치하는 자리는 딱 중간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커다란 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덩치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 온순한 식물 채집인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돌도끼로 사냥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힘센 동물들에게 쫓겨다니며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피엔스는 생태계가 그에 맞춰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자와 하이에나가 먹다 남긴 시체의 골수를 빼먹던 존재에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지구상에서는 호모라는 종 속에 오직 하나 호모 사피엔스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많은 인류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잔인한 인종 청소가 행해졌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호모 사피엔스가 이 모든 인간종들을 앞서갈 수 있었을까요? 몇몇 학자들은 그 이유를 바로 여럿이 협력하는 능력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집단적으로 협력하는 개미와 벌은 왜 우주선을 그리고 전화기를 만들지 못할까요? 바로 호모 사피엔스는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유연한 협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녹색 원숭이들에게 특정 울음소리를 녹음해 들려주면 하늘을 올려본다고 합니다. 바로 그 울음소리에는 조심해 독수리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그 이외에도 고래, 늑대, 코끼리는 사피엔스만큼이나 다양하고 서로 구별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앵무새는 아인슈타인이 하는 모든 말을 따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대체 인간의 언어가 이들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유발 하레리는 그의 책 호모 사피엔스에서 어느 유전자 돌연변이가 사피엔스의 뇌 내부 배선을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쓰게 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인지혁명이라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사피엔스의 언어는 문화적 진화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몸짓, 표정, 목소리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혀차는 소리, 휘파람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바뀌고 이런 소리들이 각 지역에 따라 언어라는 복잡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실제로 현재 아프리카 정글의 수렵 채집인들은 아직까지도 다양한 단계의 표현력과 몸짓 신호로 언어 소통을 합니다. 그럼 이런 언어로 사피엔스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정보 전달입니다. 하지만 사피엔스의 언어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죠. 녹색 원숭이는 조심해 사자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피엔스는 오늘 점심에 새끼와 같이 있어 굉장히 예민하고 사나웠던 사자를 만났어 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언어를 통한 이런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 전달은 사피엔스의 생존을 더욱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즉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는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피엔스는 왜 허구를 말할 수 있어야 했을까요?
바로 한 곳에 정착을 시작, 집단 생활을 하며 늘어나는 의사소통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50명으로 구성된 집단에는 1225개의 1대1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서로 모르는 사람이 공통된 하나의 이야기를 보고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건 로마 황제와 그리고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의 건국 신화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피엔스는 언어를 통해 서로의 신화를 공유하며 사회적 질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독수리를 보고 조심해 독수리야라고 말하는 대신 사피엔스는 저 독수리는 우리 부족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직 사피엔스만이 복잡한 언어를 통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허구를 말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피엔스는 공동의 상상 속에서 본 적도 냄새를 맡은 적도 없는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피엔스는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스스로 진화시키며 우리의 언어를 만들고 또 그 언어로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감사합니다.